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리타로의 탈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타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 선택부터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으면 더보기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타임스탬프 찾으셔서 번호 선택하셔서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1번 분들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일까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분들은 성격 면을 보자면 여러분은 후회나 미련 그런 게 좀 많이 남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빨리 회복하는 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뒤끝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정 기복이 살짝 많은 편의 그런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일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에게 결혼이란 여러분에게 좀 정서적으로 만족을 많이 주고 뭔가 삶에 있어서 좀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또한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좀 번듯하고 괜찮은 사람이랑 좀 결혼을 했어 라고 좀 내세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과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결혼이란 감정적, 금전적, 뭐 명예, 그런 사회적인 그런 명예 면에서까지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결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이 결혼하면 좋을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왼쪽부터 25세 이전, 25에서 30, 25에서 29, 30에서 34, 35에서 39, 40 이후로 봐보았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시기는 여러분은 39살까지는 언제 결혼을 해도 딱히 상관은 없을 정도로 결혼운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뭔가 25세 이전에는 약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뭔가 조건이나 그런 걸 보기보단 약간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들이댈 그런 위험도 있어 보여서 제일 좋은 시기로 보면 35살에서 39세 이 정도 때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40 이후는 약간 여러분이 좀 촉박함에 좀 선이라던가 그런 뭔가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한 그런 약간 자만추가 아닌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닌 좀 인위적인 그런 만남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보여서 이때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는 뭔가 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는 만족을 좀 못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결혼을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좀 많이 고생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린 나이에, 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책임감이 생겨서 앞으로 떠날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또, 음, 뭔가 또 30 초반? 그때쯤에 하면 약간 여러분이 좀, 여러분 말고도 다른 어떤 이성관계가 약간 좀 지저분한? 좀 너무 다채로운 그런 사람이 꼬일 가능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한 35살 이후에서 39세까지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이 좀 여러분에게만 올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배우자감으로 한번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면 좋을 사람은 약간 어느 정도 좀 바보 같고 약간 좀 모자르다 약간 그런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바보 같은 면이 있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약간 철딱서니도 없고 좀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만큼 여러분에게 많이 올인을 하고 여러분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타입의 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은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의 뭐 안 좋은 감정, 좀 부정적인 감정들, 과거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많이 해소를 하시고 여러분이 결혼 전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결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면 결혼 후에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본 분들은 그렇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꿈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꿈을 이루지 않고 그대로 결혼 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과거에 더 미련이 많이 남게 되고 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결혼 후에 얻게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결혼 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후에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해외로 좀 진출을 하게 되거나 다른 분야를 시작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직업 변동 아니면은 이동수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좀 재물적으로 많이 좀 번성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부동산 투자라던가 그런 쪽으로 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자녀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녀를 낳으실 경우 좀 반장, 부반장 그런 학급 임원, 전교 임원 그런 걸 빼놓지 않고 항상 하는 그런 타입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다정다감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 좀 성장할 것 같은 아이로 보이는데요.
근데 약간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인이 쓴 어떤 감투, 그런 책임을 맡을 만한 그런 자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그런 예민한 감성을 가진 아이라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케어를 많이 해주시고 굳이 잔소리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고 또 본인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 자유로움을 주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결혼 후에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결혼 후 노력해야 할 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약간 좀 독선적인 태도, 좀 명령조의 말,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배우자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약간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좀 다정다감하게 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좀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약간 좀 만만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함부로 대하시면 그분께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뭐 한눈을 판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정말 여러분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부드러운 태도로 좀 헤아려 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상대방 가족, 배우자의 가족과 나의 궁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가족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비해서 약간 여러분들이랑 성격이 좀 많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는 면에 있어서 좀 여러분과 그 상대방 그 가족분들이 좀 많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견을 좀 통솔을 하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많이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가족들과 좀 거리를 두고 배우자분이 좀 휘둘리지 않게 여러분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 가족분과 그 배우자를 뭐 이간질을 해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좀 헌신적인 사람인 만큼 자기 가족한테도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원래 가족으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유도를 하는 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능력 면에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들 그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빠지는 면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여러분에 대한 좀 충성심이랄까? 그런 게 좀 높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는지, 그리고 이만큼 여러분을 아끼고 또 충성스럽게 여러분에게 따라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누군가를 뭐 찾으려고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그리고 또 나이가 35세 이전이라던가 그런 상태시라면 별로 그렇게까지 미래에 누굴 만나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언점 카드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만약에 하셨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 예정이라든지 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같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갈 사람을 좀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은. 근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함께 걸어 올라가고 쌓아갈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들은 어떤 사람일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이신가요?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약간 여러분들은 타인의 행복,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약간 신경 쓰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지만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좀 뜻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거나 앞으로 좀 펼쳐질 미래가 좀 많이 겁이 나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헤어져도 이게 과거의 상대를 확실하게 잊고 그 사람의 근황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하루에 어떤 일정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SNS를 많이 들여다본다거나 약간 그런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들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일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에게 결혼이란 약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통해서 약간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라던가 불안함이라던가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좀 즐겁고 행복하게 약간 매일매일 좀 신혼 같고 좀 축제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좀 결혼 후에 내가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좀 결혼 후에 친구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기보다는 좀 친구들과도 좀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이 결혼하면 좋을 시기에 대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25세 이전, 25에서 29, 30에서 34, 35에서 39, 40 이후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좀 35세 이전에, 그러니까 34살까지 좀 결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35살부터는 좀 좋은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들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웬만하면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결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약간 좀 나는 좀 결혼하고 싶지 않다. 혼자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34세까지는 어느 정도 결혼 생각은 드셨다가 35세 이후부터는 좀 결혼 생각이 안 드실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약간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불만족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40세 이후에. 그래서 제일 좋은 시기는 아무래도 다 좋아요. 34세까지는 다 좋은데 아무래도 30살부터 34세 이때쯤 30대 초반 그 이때쯤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25에서 29세까지, 그러니까 25세 이전과 29세까지는 좀 여러분이 결혼 그 자체라기보다는 여러분 커리어라던가 여러분 인생 자체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때도 결혼을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
좀 30세에서 34세에 만날 이때 결혼을 하게 될 인연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이전까지는 좀 결혼을 미루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약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자존감이라던가 그런 게 좀 낮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약간 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거나 그런 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좀 자기 뭔가 분수에 비해서 약간 자기 주제? 약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비판이라기보단 비난이죠. 약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거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여러분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연인 관계 아니면 그 결혼 관계 그 당사자인 그 상대분도 그 두 분의 사이가 여러분과 그분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여러분 실력이라든가 여러분 좀 스펙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쌓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여러분이 좀 흔들리지 않을, 마음이 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으로 만든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세 이전까지는 좀 열심히 일을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여러분은 결혼 상대자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지, 약간 여러분이 좀 금방 우울해지고 약간 좀 상처를 잘 받는 그런 타입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감정적으로 좀 침잠되고 끝이 없는 그런 감정의 늪에 좀 빠질 때 아니면 여러분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어느 정도 제지를 해주고 여러분을 좀 케어해주고 좀 약간 좀 여러분이 성별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여러분이 좀 공주님, 왕자님 취급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좀 적절히 좀 케어도 잘 해주고 좀 여러분에게 좀 의지를 하고 여러분을 좀 착취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분을 좀 부둥부둥 해주고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전에 약간 좀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것도 좋고요. 약간 좀 일 좀 많이 해보는 것도 좋고, 약간 좀 일도 좀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 좀 해외를 많이 가보셔도 좋고,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해버리는 것보다 좀 여러분이 약간 좀 스스로에게 다양한 경험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독립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여요. 약간 좀 지금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다거나 그런 상태라면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보는 거, 자취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게 몸이 늙었다고 해서 좀 어른이 되었다고 좀 정의를 내리기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몸과 이렇게 나이는 좀 많이 먹었지만 몸도 많이 늙고 그랬지만 좀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꼭 좀 너무 애다 철부지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좀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좀 거친 이 사회 생활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네.
그럼 여러분이 결혼 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카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후에 계속 비슷한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은 이게 해외로 갈 카드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약간 좀 결혼 후에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결혼 전에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결혼 후에 좀 아예 다른 삶 살아갈 가능성이 좀 보여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사주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팔자 있잖아요. 뭔가 월지랑 일지가 이렇게 충돌해서 그런 충돌하는 사람은 뭐 배우자 자리가 뭐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좀 그 월지에 해당할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좀 초반 뭔가 30대 이전까지랑 뭔가 30대 이후 일지가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좀 결혼 후에 정말 정반대의 삶? 완전히 다른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직종을 바꾸고 뭐 분야를 바꿔서 뭐 갑자기 너무 바꿔가지고 인생이 망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분야를 바꾸면 여러분이 정말로 잘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천직일 수 있어요. 결혼 후에 여러분이 갖게 되는 그 직업이 여러분에게 더 천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결혼 후에 좀 이렇게 전문 분야가 바뀌고 여러분이 그 분야가 여러분의 천직이다. 약간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아이 자체가 좀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아이가 나온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살짝 결혼 생각이랑은 좀 별개로 아이 생각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좀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파이자 있잖아요. 뭐 아이를 낳으면 뭐 배우자랑 이렇게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아이에게만 올인하는 성격이 되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소외감을 그렇게 느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녀 생각이 별로 없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드만 보면 여러분은 굳이 이렇게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아이 없이 그 딩크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요. 그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뭐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망해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이랑 여러분의 그 미래의 배우자가 좀 아이 없이 서로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결혼 후에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후에 오히려 여러분이 약간 좀 일에 많이 집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약간 결혼 전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유유자적하게 좀 주위에 좀 도움도 받으면서 뭔가 나 온전히 막 홀로 살고 막 그런 경향이 좀 상대적으로 결혼 후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결혼 후에는 좀 일에만 너무 신경 쓰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거나 좀 둘만의 그런 행복한 시간 그런 걸 보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좀 기피할 수 있거든요.
아,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막 그래서 뭐 딴짓을 한다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애를 낳고 그러면 좀 배우자보다는 좀 애한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정말 배우자와 이렇게 좀 단둘이 좀 잘 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결혼 후에 약간 배우자에게 좀 어느 정도 다정하게 좀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그 상대방 가족과 여러분의 궁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의 가족과 여러분과 그 최종 궁합, 여러분은 약간 좀 상대방 가족이 좀 능력 많고 좀 있는 집안? 약간 그런 집안과 결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족의 그 분과 결혼을 하면 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좀 그 상대방의 그 가족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일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움도 많이 받고 되게 잘 지내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상대방 가족분들한테 여러분이 좀 그 의견, 그러니까 상대방 가족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의견에 여러분이 좀 따라가는 그림이 보여서 좀 따라가지 않고 좀 말을 좀 안 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좀 안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고집 부리고 좀 심통불구약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맞아요, 여러분이랑.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 네, 뭐, 아, 네, 어머님, 아, 네, 아버님, 막, 아, 네, 누구, 막 이러시면서 좀 지내도 여러분이 좀 비위 상하는 일도 없고, 여러분이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굉장히 잘 지내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아직 뭔가 결혼을 할 만한 인연을 좀 만난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약간 결혼을 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을 좀 바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곧 그런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해요. 시기 한번 볼까요? 물론 제가 이게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시기는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언제 만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언제쯤일지 한 달 안에 올 수도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3개월 후부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100일 후부터는 아니고 그 이전에 한 달 이내에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정말 여러분이 결혼할 만한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네요, 카드가. 여러분이 좀 중요시해야 할 점으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곧 만난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은 좀 여러분만의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을 좀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좀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언장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굳이 여러분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 나설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뭐 경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게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사랑스럽게 볼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뭐 조언이라 할 것도 없고, 되게 잘 풀리실 것 같네요, 이렇게 결혼으로.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 만나세요.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은 어떤 사람일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3번 분들은 별로 지금 결혼 생각도 연애 생각도 별로 없고 좀 그냥 나는 그냥 돈 벌면서 혼자 그냥 잘 살고 싶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좀 결혼을 좀 종용하거나 약간 부모님이 자꾸 결혼하라고 재촉하거나 그런 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좀 주위의 기대와 달리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일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는 결혼이란 내 인생과는 약간 무관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결혼하면 좀 힘들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주변 봐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나에게 너무 손해고 좀 속박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의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결혼하면 좋을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5세 이전, 25에서 29, 30에서 34, 35에서 39, 40 이후를 의미하는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25세 이전까지는 좀 연애도 이렇게 좀 마음 아픈 연애만 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결혼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25세 이전까지는. 요새는 25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좀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리고 25에서 29세까지는 여러분이 좀 그 전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대인 경험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그냥 좀 돈이나 벌면서 그냥 여러분 삶에 더 좀 집중하시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면 좀 여러분이 좀 사람을 만나면 좀 집착하게 되고 약간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 시기에 좀 어느 정도 좀 여러분이 좀 돛닦는 그런 심정으로 좀 지내다가 30 이후부터 34세까지 좋거든요, 결혼운이. 네. 굉장히 좋아요, 이때. 이때 갑자기 여러분이 막 인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좀 커리어 면에서 좀 많이 쌓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스펙도 좋고 하니까 많이 달려들 수 있거든요. 인기도 많아지고. 근데 이때 좀 사람을 좀 잘 골라서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이 갑자기 치솟은 인기 때문에 또 너무 붕 떠가지고 좀 사탕 발린 말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마 이때 25세 이전에 그리고 또 이때 좀 커리어 좀 많이 쌓으면서 경험한 그 경험치로 좀 사람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30에서 34세 이때를 놓치면 35세부터는 여러분이 이때는 약간 35세에서 39세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남들이 말리는 그런 상대랑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예 결혼하자 그래도 좀 엉뚱한 반응을 한다던가 좀 생각 없는데 약간 그런다거나 좀 이때는 결혼을 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이때는 약간 여러분이 아예 결혼 생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좀 엉뚱한 사람이랑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35에서 39세까지는 좀 비추입니다. 그리고 40 이후는 여러분이 결혼 말고 다른 목표를 더 중요시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때는. 그래서 결혼을 하시려면 30에서 34세 이때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번 생에. 그리고 또 여러분은 되게 이게 좀 사람의 가치로 판단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무나랑 결혼하기엔 좀 아까운 사람? 네. 저 지금 백수인데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요. 저 뭐 이룬 것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점점 좋아질 그런 사람이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 눈에 안 차일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그만큼 여러분은 좀 가치가 매우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예 좀 여러분한테 좀 많이 퍼준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쳐다도 안 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스펙이 좀 높은 그런 사람을 좀 스펙으로 사람을 따져서 결혼하시는 게 좀 그나마 나아 보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실 때는. 네. 그래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그 30, 34세 이때가 제일 좋아 보이고 어렸을 때는 좀 스펙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스펙이 좀 별로일 테니까. 근데 또 여러분이 좀 나이를 너무 먹으면 여러분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거에 또 따라올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내 커리어가 쌓였을 때 남들 좀 너무 부담은 가지지 않고 좀 들이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30에서 34세 이때쯤에 결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네. 그리고 또 그런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극진하게 여러분을 모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 보여서 네,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좀 희생적일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여러분이 정말 시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 눈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충성스러운 여러분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좀 우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분한테 진짜 헌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좀 큰 사람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서포트해주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릇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같진 않아도 좀 엇비슷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좀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좀 사람을 고를 때 여러분이 좀 끌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주위의 조언을 얻는 게 좋은데 조언도 약간 좀 모르고 그런 사람 말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차라리 이렇게 점을 보신다거나 뭐 사주를 본다거나 이렇게 궁합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상대에 대해서 좀 그런 무속적인 그런 방법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이 따져보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네. 그러니까 막 누구 때문에 뭐 궁합 궁금해서 뭐 보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여러분 보고 막 뭐 이상한 놈 붙었다 그러고 막 그놈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걸러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네. 막 이게 유튜브에서도 이게 타로가 이게 여러 영상이 있잖아요, 연애운에 관해서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어 지금 방금 반말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혀가 꼬여가지고 어 약간 좀 연애운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이렇게 타로를 보신다면 그 정도로 좀 그런 뭔가 무속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좀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또 홀랑 이렇게 막
너무 진전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결혼 후에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의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간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특히 여러분이. 근데 이 상처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처를 채운다는 게 이게 막 컵 다, 이 보시면 컵이 다 막 좀 여러분이 좀 인간관계나 그런 애정관계에 좀 환상이 좀 있고 좀 원하는 게 많고 이상향적인 그런 게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좀 무너지고 좀 상처와 후회와 그런 것만 많이 남았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그런 결핍, 상처 그런 걸 좀 따뜻하게 좀 채워주고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결혼 후에.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여러분은 막, 아, 난 결혼 후에 막 후회만 있고, 뭐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도 좀 좋게 보이거든요, 결혼 후가.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약간 상대방보다 여러분이 약간 좀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내 만족이 좀 안 돼서 결혼 후에 좀 만족이 안 돼서 음,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그러면서 네, 좀 그런 게 보여서 음,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으면은 상대랑 좀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게 여러분, 당신이 좀 만족을 많이 시켜주는 게 있다고 싶으시면 그걸 좀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걸 상대가 맞춰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갑자기 실망하고 그러시기보다는 상대한테 좀 이렇게 좀 요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회피를 하지 말고 물론 상대가 그냥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맞춰줘도 여러분이 좀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약간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좀만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허튼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허튼 짓은 뭐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한테 눈독 들인다거나 그런 걸로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상대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받은 상처를 상대방이 많이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운에 대해서도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의 자녀는 약간 여러분 말을 좀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아, 내 자식이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싶은 걸로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좀, 여러분의 뜻을 안 따라준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좀 믿고, 그냥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시를 내린다기보다는 아이가 가는 길에 그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갈 그 길을 좀 더 가기 쉽게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애들이 말 안 듣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이 방송이래,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부모님 말 잘 듣고 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쵸?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잘 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좀 안 따라주니까 애들이 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불만족하실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이렇게 뭐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결혼 후에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결혼 후에 이렇게 배우자랑 이렇게 좀 착착착착해서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면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산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이게 좀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엄마 아빠가 좀 돈 하는 것 같고 자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안 해주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는 뭔가 부모가 원하는 그런 번듯한 그런 길이 아니라 아이만의 어떤 좀 아이의 스케일이 여러분의 기대에 비해 이렇게 만족을 이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좀 아이가 좀 소외감 느끼고 우리 집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 보여서 음, 정말 비즈니스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랑 정말 잘 지낼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가 좀 소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 엄마 아빠는 나를 그냥 돈으로만 보는 건가 약간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방 가족과 나의 궁합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상대방 가족들은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은 상대방 가족들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긴 해요. 근데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상대방 가족들은 음, 약간 공무원 집안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교사 집안? 약간 그런 걸로 보이고 여러분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여러분은 좀 사업 쪽? 그러니까 사기업 쪽? 약간 그런 쪽으로 보이거든요. 아니면 성격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좀 스케일 크게 논다면 상대 가족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근데 대신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해서 나쁠 게 없어요. 정말 잘 맞거든요, 축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되게 말도 이렇게 잘 통하고 여러분이 좀 주도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근데 금전적으로 너무 상대방 가족한테 이게 맡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건 좀 통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그런 돈에 대해서는 너무 오픈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좀 간섭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럼 다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소식이 다가올 테지만 여러분이 좀 마음이 없어 보여요. 지금 여러분에게 좀 좋은 소식이 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좀 결혼을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이 좀 그쪽으로 좀 관심이 없는 상태 같아서 조언점 카드 하나 더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주위에서 좀 바람 넣어주지 않는 이상 결혼 생각이 진짜 없어 보여요. 그럼 제가 바람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리딩 보시니까 어떠세요? 해볼 만한가요? 네. 그냥 yes or no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은 결혼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실하게 말씀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결혼보다는. 네. 근데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결혼해서. 근데 여러분은 좀 돈 생각이 더 많아 보셔서, 음, 뭐, 꼭 결혼할 필요는 없죠.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결혼할 생각이 많이 없어 보이네요. 네. 아, 뭐, 제가 뭐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막 꼰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은 원하시면 하시고, 안 원하시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네. 여러분 마음이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일까? 4번 분들은 어떤 사람일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큰데, 약간 좀 이렇게 결혼하고자 하는 희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욕망은, 이렇게 욕구는 있지만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좀 여러분 주변에 결혼 생활을 이렇게 좀 불행하게 한 그런 분들이 좀 가까운 곳에 있어 보여서 좀 그걸 좀 많이 지켜보면서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이게 좀 결혼 자체에 대해서 좀 원하는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바라는 건 없이 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일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확실히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결혼을 통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요. 좀 많이 좀 사랑받고 사는 거. 근데 약간 그런 일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아예 놓아버렸다거나 결혼을 이제 그냥 나에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할지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는데,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약간 복잡한 감정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결혼은 그런 존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 좋을 시기 다음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약간 40 이전까지의 삶과 40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40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약간 여러분이 좀 통제하기 좋고, 좀 조련하기 좋은, 여러분이 좀 다루기 쉬운 그런 상대로 좀 보이고, 그 저는 약간 힘겨 보여요.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시기가. 왼쪽부터 25세 이전, 25에서 29, 30에서 34, 35에서 39, 40 이후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카드를 한 장 더 뽑은 거고, 여러분은 25세 이전에는 좀 후회가 많이 남을 만한 선택으로 보여서 그때는 좀 아닌 것 같고, 25에서 29 사이에도 여러분이 결혼할까 말까 좀 많이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30 이전까지는 그냥 일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게 더 좋아 보이고, 30부터 좀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좀 대시라던가 좀 주변에서 소개해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기 시작하는 건 35때부터거든요. 근데 40 이후에 결혼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여러분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때라서, 이전에 하겠다는 분들은 스펙만 보면 이때가 더 좋아 보여요. 30에서 34세 결혼할 만한 사람, 그때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뭐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은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랑 결혼할 시기는 35에서 39 이때. 근데 40 이후가 더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금전적이라던가 좀 겉으로 보이는 좀 그런 면이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30에서 34 이때가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마음 가고 그런 삶을 하고 싶으시면 35에서 39 이때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좀 주변 눈치 되게 많이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좀 집에서 좀 압박을 주나요, 여러분한테? 결혼 관련해서? 좀 그래 보이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뭐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결혼 정년기기는 한데, 아, 나이 공개? 아, 근데 갑자기 막 해요. 다들 결혼을. 주변에서 보면. 근데 그거 봐도 별 생각이 없긴 한데,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면, 뭐 제 인생이 막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 내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저는 혼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저는. 여러분도 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 이후의 사람을 만나면 좀 여러분이 좀 재밌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뭔가 어떤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30에서 그 39, 제가 말씀드린 거, 이때 많이 좀 압박이 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한테. 음, 좀 여러분은 그런 주변에서의 그 압박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좀 살짝 있어 보여서, 음, 약간 좀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 좀 여러분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좀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40 이후에 결혼하는 게 좋지만, 40 이후까지 여러분이 좀 버틸 수 있느냐가 좀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혼을 이렇게 촉박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인데 40 넘어서까지 버티기란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은요, 절대로 오히려 여러분이 좀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이 좀 뒷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막, 아, 네 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카드에서는. 좀 그 사람이 좀 막 직업도 좀 세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직업이 좀 터프한 직업들. 그런 직업군에 좀 일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칼든 사주, 뭐 칼든 팔자, 뭐 그런 직업에 있다거나 너무 일에 많이 파묻혀 있다거나 뭐 그 사람 상대방 집안도 좀 너무 세거나 약간 그러면 여러분이 좀 고생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확실히 여러분이 40 이전에 결혼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에.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기 싫으시면 40 이후까지 좀 버티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40 이후에 만날 사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 만날지? 아이고, 카드가 떨어졌네. 40 이후. 40 이후의 사람은 여러분이 무조건 복종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약간 이 사람이랑 싸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투닥투닥 거리는 건 있어요. 좀 커플들 원래 투닥투닥 거리죠. 근데 약간 좀 그런 센 사람이라기보단 좀 직장인 스타일, 평범한 직장인 스타일, 약간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아니면 좀 예술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센 상사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자기가 좀 극진히 모셔야 할 고객이 있다거나, 뭐 약간 좀 영업직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유로운 직업에 좀 누군가를 이렇게 모셔야 하는 그런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고 여러분이 약간 좀 투닥거리는 하지만 여러분한테 좀 억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원하면 여러분이 40 이후에 하는 게 좋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좀 쥐락펴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 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좀 세고 그래도 좀 남들 보기에 좀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결혼했니 너 능력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지만 내가 좀 굽신굽신해야 되는 좀 내가 어느 정도 기죽어 살아야 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40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세에서 39세 사이 아마 이런 선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센 사람, 스펙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때는 30에서 34세로 보이거든요. 네. 그때 그런 사람 원하시면 그때 결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결혼 전에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거든요. 약간 좀 진한 사랑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좀 겁이 날 수 있어요. 좀 상처받는 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상처받는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약간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좀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진한 연애도 해보고 좀 버라이어티한 그런 연애사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결혼 후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얻으실 것인가, 결혼 후에 4번 분들. 제가 지금 자녀운에 대해서 본 건 아닌데 확실히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센 분 있잖아요. 막 직업군도 막 되게 화려하면서 세고 터프하고 약간 좀 군 검경 약간 좀 그런 쪽 의료 약간 그런 쪽 그런 분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솔직히 높거든요. 여러분이 40 이후까지 끌고 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런 분이랑 결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랑 결혼하면 여러분이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근데 결혼 생활 후에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자식이. 네. 그 자식이 잘 된 거 보면서 아, 내가 애는 정말 잘 키웠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 자녀운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4번 여러분의 자녀운. 자녀운 좋아요. 근데 애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경쟁
경쟁심이 좀 강한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 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애예요. 이겨요, 그냥. 이 5명 중에서는 얘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겨요. 음, 이긴다니까 여러분 자식은. 약간 좀 여러분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돈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애한테 이렇게 투자 열심히 하면서 잘 키우는 그런 학부모? 그런 부모로 보이거든요. 네. 약간 좀 제가 그 지역을 언급할 순 없지만 그 학구열이 높은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마나 아빠, 네, 그런 위치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되게 말도 잘 듣고 애가 되게 성실하고 좀 씩씩하게 잘 크고 잘 살 것 같아요, 애가. 잘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 후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리딩 하면서 느낀 건 여러분이 노력할 점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많이 고집도 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어디 뭐 좀 어디 빠지고 약간 그런 집안에 결혼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4번 분들 여러분이 결혼 후에 노력해야 할 점. 약간 이렇게 보이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빈둥지 증후군이었나? 뭐였더라? 그 아이한테 여러분이 좀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배우자가 좀 독선적인 면도 있고 약간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약간 좀 공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뭔가 내가 애정을 쏟았던 존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좀 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한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보다. 물론 아이도 소중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너무 아이에게만 이렇게 집중을 넘어서 이렇게 좀 집착을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여러분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여러분은 좀 삶에 이렇게 좀 균형이 좀 필요해 보여서 아무래도 좀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요시 여기고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진 않아서 좀 돈이 좀 있으시니까 그 돈을 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배우자가 좀 눈치 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뻐기시면서 여러분이서 좀 돈 좀 팍팍 쓰고 좀 개인 생활도 많이 가지시고 문화생활도 많이 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상대방 가족과 여러분의 궁합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상대방 가족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비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좀 개천에서 난 용 같은 타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 가족들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약간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좀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면은 좀 손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상대방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챙겨주지 말고, 상대방이 또 가족들만 너무 챙길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강하게 표현하고,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라고 하면 안 되나?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뭐, 끝이야, 막 이런 식일 정도로 정말 좀 확실하게, 끝이야는 좀 너무한가?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면에서 좀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점에 대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지금 3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조언점 관련해서. 음,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자기 배우자감을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네. 그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약간 좀 지금은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뭐 결혼 후에는 어차피 이게 혼자만의 시간은 좀 아무래도 적어지기 때문에, 네. 그럼 조언점 카드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이게 잘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은 한 장 뽑는다고 하면서 제가 한 장 더 뽑았는데, 과거에 잘 될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은 좀 믿고,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재회운 그런 거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다른 데서 다른 영상에서 그런 거 좀 보고 계신다면 약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이 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좀 여러분 자신을 좀 추스리고, 좀 옛날 사람은 좀 잊고, 약간 자기만의 어떤 좀 시간을 확실히 좀 보내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근데 자꾸 그 결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 결혼해줄 것처럼 굴어놓고 결혼 안 하는 놈들이나 뭐 약간 그런 약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는 눈이 약간 좀 흐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당장은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좀 과거 사람 있고, 약간 좀 여러분 자신을 좀 깨끗하게 이제 좀 정화시키는 기간? 여러분의 어떤 부정적인 뭐 나쁜 기운이라던가 그런 걸 좀 정화시키는 기간으로 좀 지금 현재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은 어떤 사람일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5번 분들은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은 약간 별로 이게 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금전적으로 막 좀 많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자신은 되게 힘든 게 많고, 금전적으로도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스트레스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벗어날 수는 있는데 좀 벗어날 방법을 못 찾아서 그걸 본인이 못 깨달아서 못 벗어나는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지친 상태고 좀 힘들고 고민도 너무 많고, 결혼도 약간 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좀 결혼보다는 좀 본인 자신을 좀 보살피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힘드신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일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면은 결혼을 굳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간다, 약간 이런 의미의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의 결혼이란, 그러니까 여러분의 좀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약간 그런 존재로서로만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결혼이란.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이 결혼하면 언제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왼쪽부터 25세 이전, 25에서 29, 30에서 34, 35에서 39, 40 이후입니다. 일단 25세 이전은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좀 결혼 쪽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25에서 29는 이때가 예전 기준으로 좀 결혼 정년기잖아요. 요즘은 좀 아닌데 어, 요즘으로 좀 요즘에도 25에서 29 특히 29대 결혼들 많이 하는데 이게 좀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땐 좀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 결혼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25세 이전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좀 25세, 29까지는 좀 마음이 좀 안 될 수가 있다. 그럼 30에서 34는 이때는 약간 여러분이 좀 더 원하는 게 좀 더 많아지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만족시켜줄 사람은 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때는. 네. 그리고 35에서 39. 그러니까 저는 이 카드 5개 중에서는 이때가 제일 나아 보이거든요. 약간 이때는 약간 여러분의 좀 공주 취급해주고, 좀 여러분 좀 다 챙겨주고, 약간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의 그 의미에 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저는 35에서 39 이때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40 이후는 여러분이 별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35에서 39 이때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은 누가 막 잔소리해서 너 누구랑 결혼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맞을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진 않거든요. 누가 이렇게 막 쫀다고 해서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은 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뭐 만나라 그러는 것보다. 그래야지 좀 여러분 마음이 동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일찍 결혼하고 누가 좀 주선해줘서 결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나아 보여요. 여러분한테 정말 잘 맞고 여러분이 좀 많이 잘 대할 수 있고 여러분 또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35, 39 이때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데 또 짠돌이 같고 막 짠순이 같고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한테도 좀 잘 퍼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을 어느 정도는 좀 아니다 싶은 건 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또 여러분한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기가 좀 내가 돈 이만큼 많이 줬으니까 내 말대로 해. 약간 이런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한테 좀 많이 퍼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약간 좀 금전적인 면에서 좀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돈은 많은데. 근데 여러분이 좀 그 점을 좀 잔소리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좀 생각이 없는 편이라면 네,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들 5번 분들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결혼 전에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금 힘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힘들어도 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약간 좀
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그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나서 좀 대어보라 그런 게 아니라 좀 쓰레기 같은 사람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좀 조언해주는 사람들 있으면 약간 좀 같은 동성의 그런 어른들 말들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너무 일에만 파묻혀 있지 마시고 좀 본인의 감정을 많이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힘드신 거로 보이긴 하거든요. 좀 많이. 네. 그래도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이 좀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면 좀 이 기회에 좀 사람 공부해본다는 식으로 꼭 연애뿐만 아니라 좀 여러 사람들 대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아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후에 얻게 될 것들은 또 뭐가 있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일복이 많은 분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혼 후에도 일복이 많이 터지네요. 네. 근데 약간 여러분이 좀 일을 좀 주는 입장? 그러니까 좀 승진해서 좀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많이 부리면서 사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약간 좀 결혼 후에 오히려 좀 일이 더 좀 잘 풀린다거나 일은 많아지지만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주변에 좀 해결해야 할 것도 좀 많고 그러셨다면 결혼 후에 오히려 좀 잘 되고 좀 여러분이 좀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적으로도 많이 풀리고 좀 일이 좀 일사천리로 잘 해결될 것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녀운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아이를 좀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이가 좀 해외에서 좀 아이가 좀 기회를 잡을 것처럼 보여서 좀 아이를 좀 조기 유학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좀 보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이 결혼 후에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결혼 후에 노력해야 할 점. 아이가 좀 많이 부모의 좀 서포트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학을 보내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그쪽으로 좀 여러분이 좀 금전적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좀 돈을 많이 벌면서 좀 잘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또, 그좀 여러분이 좀 금전적으로 많이 서포트는 해주되, 좀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아이가. 근데 대신 좀 애가 좀 외국 가서 좀 허튼 짓 하거나 좀 딴 데로 좀, 좀 안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애들 유학 보내고 그러면은 좀 배우자랑 좀 트러블 생길 수도 있어요. 돈 얼마나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시고, 좀 그러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좀, 이게 여러분 성별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기러기 아빠 약간 이런 형식으로 좀 가족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가족이 너무 분열되지는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상대방 가족과 나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상대방 가족과 여러분의 궁합은 좋은데, 좀 여러분보다 상대방 가족들이 좀 더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잘 해줄 수 있고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집이 상대방 가족보다 좀 더 잘 살고 뭔가 좀 정신적으로도 좀 그릇이 큰 집안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럴 것 같지는 보이지 않아요. 좀 궁합이 되게 좋게 나와서 네. 다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 이거 일본 분들이었나? 그분들이랑 카드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 카드가 그 페어리 그 카드인데 이게 카드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나와서 똑같이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힘든 거 카드에서 보이고 있어요. 일 때문이든 뭐든 힘들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내치지 말고 여러분도 좋은 짝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진짜 좋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 막연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테니까 네. 너무 이렇게 사람들 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다가와도 사람들이. 그럼 조언점 카드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5번 분들이. 근데 나쁜 생각 말고 좋은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긍정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거 알겠는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컵이 있으면 거기 약간 좀 이렇게 좀 꾸정물 약간 그런 것만 붓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좀 맑고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결국 여러분 안이 이렇게 그릇이라고 하면 그 그릇에 담긴 물은 결국 깨끗해지잖아요. 정화가 되잖아요. 너무 나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지만 이게 곧 해결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1번 분들부터 5번 분들까지 리딩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결혼하는 게 나한테 좋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에서 이렇게 결혼 시기에도 이렇게 시기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거 보고 맞다 저에 대해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리딩을 하면서 결국에는 요즘에 이렇게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즘 세상은 좀 결혼은 이렇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 강요에 의해서 어떤 무슨 책임감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야 할 이유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건 좀 일종의 좀 그냥 안 좋은 굴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좀 촉박해 하시지도 말고 그냥 원하는 사람 생기면 하고 원하는 사람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막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지도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약간 좀 속도감 있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리딩을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좀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짧게 끊으면서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뭐랄까 결혼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점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10대 때는 결혼할 생각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20대 이게 딱 20살 되면서부터 그냥 결혼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안 들었다가 또 갑자기 들었다가 이제는 진짜 그냥 아예 그 관련 그런 생각이 좀 사라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 인생이. 네.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탈리타로의 탈리였습니다. 바이바이.